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전성환입니다. 지금부터 휘문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성환이고요. 작년까지 대치 깁생에서 휘문고반 연합반을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세움학원 휘문고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학기 기말 휘문고 1학기 기말고사 총평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래식. 그냥 대단히 전형적이고 휘문스러운 문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예승 커트라인은 중간보다는 살짝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1등급 커트라인은 82, 83, 그러니까 80대 초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컷은 6개, 러프하게 잡으면 7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일단은 휘문고 이번에 대단히 휘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대단히 복잡하면서 길었고요. 케이스 분류도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풀이를 알아도 답을 정확하게 내기 위한 과정 자체가 험난해서 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휘문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문제를 대단히 많이 냈습니다. 휘문이 사랑하는 문제를 정말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행렬. 이 행렬은 이번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역시 휘문고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셔가지고 행렬에서 막 쓰잘데기 없는 그 심화 내용들이 많아요. 뭐 케일리 해밀턴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내지도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교과서대로 정직하게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내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휘문고 1학기 기말 문항들을 보면서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5번 뭐 이런 쉬운 문제들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쉬운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6번부터 잠깐 볼 건데요. 얘도 사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휘문고에서 뭐 제가 2017년도랑 2021년도를 써놨는데 이거 말고도 최소 7개는 이상 더 있습니다. 그만큼 휘문고에서 맨날 나왔던 문제 또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2019년, 2023년 이렇게만 써놨는데 최소 이 문제도 5문제 이상 더 있습니다. 매번 나왔던 유형이고요. 시험 때마다 매번 냈던 유형입니다. 그 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매번 냈던 유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왔고요. 그리고 8번이 약간 조금 사고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8번은 실제로 휘문고에서 나왔던 유형인 맞습니다. 유형이긴 유형인데 약간 간접적으로 125번을 보시면 이거를 약간 아주 먼 옛날에 휘문고에서 나왔던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너무 오래된 문제여서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뭔가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제로 휘문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거 냈던 문제거든요. 냈던 문제인데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숫자도 똑같습니다. 12개, 12개. 여긴 예각삼각형, 여긴 둔각삼각형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 전날에도 말을 했어요. 이 둔각삼각형이랑 예각삼각형은 3대 1이다. 이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는 이 문제를 이걸 잘 들었다면 거의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물어본 아이들은 거의 다 맞췄거든요. 예, 물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풀이 방법을 모르면 굉장히 헤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외웠던 학생들은 정말 다른 애들에 비해서 큰 이점을 얻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번도 휘문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 말고도 한 3-4문제 정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 좀 나올 확률이 유력하다고 봐서 저도 이제 제 교재에 뭐 내수의 합이 3의 배수, 뭐 얘는 뭐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뭐 이거 뭐 4자리 자연수 받을 때 4의 배수, 뭐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난이도 차이도 거의 없고요. 이것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이나 13번 문제는 이제 행렬 문제였는데 그냥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계산만 열심히 실수만 안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쉬운 문제이긴 했지만 휘문고에서 맨날 나오던 유형이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리고 15번이 약간 이번 시험의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1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완벽하게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이디어는 따온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키포인트 문제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5번 같은 경우에는 문항 번호가 주는 무게감 자체가 되게 가벼워요. 사실 15번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별로 않거든요. 근데 이 15번이 이번에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법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n이 b 곱하기 c일 때 a는 n의 약수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 15번 문제를 셀 때 bc를 기준으로 세면 이 문제는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a 기준으로 셌으면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문제에서 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이 문제에서 말린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번을 한번 보면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휘문고에서 매번 나왔던 계속 나왔던 정수 해의 개수 문제인데 실제로 뭐 2017, 2023 이거 이외에도 얘도 최소 10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매 시간마다 매번 시험에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문제 이상은 풀었던 문제고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이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문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3년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는 제가 시험 전날에 직보 자료에 넣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랑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역시 휘문스럽게 똑같은 문제여도 이 문제를 계산을 대단히 복잡하게 케이스를 대단히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실제로 이 문제를 난이도에 비해서 이 문제는 난이도에 비해서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의 킬러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인데요. 이 19번 보고 사실 살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문제 자체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휘문고는 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사실 잘 내지는 않는 학교예요. 특히 킬러 문제. 뭐 작년에도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번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킬러로 나온 문제입니다. 이제 그만큼 모의고사 잘 안 내는 학교인데 내서 좀 놀랐는데 이게 원본입니다.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얘는 가로 세로를 다 봐야 되고 이 녀석은 가로 플러스 추가 조건 이게 있는 문제인데 사실 뭐 푸는 과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 문제만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다른 문제가 시간을 너무 부족하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들지도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만큼 킬러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20번 이제 올해 1학기 기말에 거의 메인 문제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한 문제를 이용해서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 2021학년도, 2019년도 이 문제도 킬러였습니다. 이 두 문제의 아이디어랑 교사용 자료에 대한 아이디어 이 세 가지를 짬뽕해서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어려웠는데 실전이다 보니까 그 난이도는 거의 제곱이 돼서 거의 푼 학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풀이법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나 조건에 의하면 상자가 있는데 상자가 지금 2, 3, 2, 3, 4, 6, 8, 9가 있습니다.
그럼 이 2, 3, 4, 6, 8, 9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자 2에 넣을 수 있는 공은 3하고 9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2, 4, 8 그리고 지금 2, 3, 6, 9 그리고 5 같은 게 2, 3, 4, 8, 9 그리고 8 같은 경우에는 2, 3, 4, 6, 9 그리고 9 같은 경우에는 2, 3, 4, 6, 8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 조건 해석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는 건데 여기서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풀려고 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시간 최소한 3, 4분 이상은 잡고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상자가 2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은 3 아니면 9니까 3하고 9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됩니까? 수영도를 그리면 사실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은 좀 험난합니다. 조금만 보여드리면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3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2, 4, 8이거든요. 2, 4, 8인데 2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6하고 9입니다. 그리고 6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언뜻 보면 대단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세 개 올 수 있는 게 4, 8, 9거든요. 4, 8, 9인데 6은 지금 6만 빼고 다 올 수 있고 8은 8만 빼면 다 올 수 있고 9는 9만 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4, 8, 9를 여기다 배열하는 거는 그냥 얘도 그냥 수영도로 쓰시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게 4, 8, 9인데 4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9, 8이고요. 8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6하고 9입니다. 9하고 6 그리고 9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6하고 8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쭉 수용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한 10개, 11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가지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종류 수가. 그래서 한 4분 정도, 4분, 5분 정도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거의 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휘문고 이번에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저희 휘문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학기 대비해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면 일단 여름방학 때 수학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 말고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은 방학 때 해야 됩니다. 방학 때. 그래서 실제로 수학 공부 여름방학의 공부 중에 수학 공부는 최소 70%입니다. 80% 좋고 90% 다 좋습니다. 근데 최소 70%는 해주셔야 수학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학은 지금 사실 다른 과목 때문에 평소에 많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실제 수학은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평소에는.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되고 방학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공통수학 2 현행 심화랑 그리고 선행을 열심히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교과서 휘문고 기출 심화학습 그리고 휘문고 수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2학기 대비를 위해서 이 교과서 휘문고 기출을 딱 푸는 건 좋은데 한번 풀고 딱 넘어가면 진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문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랑 휘문고 기출 베이스로 심화 변형한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휘문고 기출은 최소 3번 이상은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용한 심화 변형한 문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1학기 기말 기준으로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었거든요. 실제로 다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 유형을 정말 어렵게 심화 변형한 문제들인데 이러한 휘문고에서만 나오는 휘문고스러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수학 문제라는 게 대단히 양이 많잖아요. 대단히 양이 많은데 사실 모든 걸 다 하기엔 사실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스러운 문제 위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고. 근데 휘문에도 잘 안 나오고 휘문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는 그런 문항들은 사실 저희가 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풀 시간 자체도 없고요. 휘문고스럽고 수능스러운 문제만 풀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 다른 데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뭐 기본 수학 실력 자체는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사실 이런 문제로도 충분히 수학 실력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문고스러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걸 반영한 제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휘문고 여름방학 정규반 실력 심화반이고요. 수업은 이제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14회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 방학하기 첫째 주는요. 7월 14일, 7월 18일, 그러니까 14일, 18일 월요일, 금요일 딱 이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주 3일 월, 수, 금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6시에서 10시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클리닉에서 상당히 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의사 정도로. 의사가 클리닉 하듯이.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휘문고 정규반은 7월 15일, 16일 화수 클리닉 5시에서 10시 제가 직접 하고요. 2주차 때부터는 월수금 클리닉 오후 1시 반에서 5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하루 이상은 의무 참석을 하게 만들 거고요. 3일 다 와도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화목토도 이 똑같은 시간에 클리닉 시간이 잡혀 있는데 그냥 공부 안 되면 계속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다 부를 생각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움학원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놨거든요. 영상을 이 수업 영상에 대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대수특강도 좀 말씀을 드리면 선행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2일부터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8회로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월수금 1시 반에서 5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릿지 특강인데요. 저희가 이제 7월 8일 날 오늘 시험이 끝나는데 휘문고 학생들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놀고 7월 10, 11, 12 목, 금, 토 브릿지 특강이 열립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은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2학기 거의 키포인트 과목입니다. 휘문에서도 제일 어렵게 되는 그 단원이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모든 단어를 통틀어서 휘문이 제일 힘주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 11, 12고요. 7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클리닉이고요. 12일 2시부터 6시는 클리닉입니다. 수업 시간은 6시에서 10시입니다. 난이도는 잠깐 말씀드리면 공통수학 2를 한 번 이하,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의 다시 처음 배우고 싶다, 기초적으로 다시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휘문고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이랑 수업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